네, 오늘 설명할 내용은 직각삼각형의 합동이고, 우리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다가 추가되는 내용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이 직각삼각형에서는 구성 요소도를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삼각형 세 내각 중에 90도인 각이 하나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죠? 무조건 90도인 각이 하나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90도랑 직각이랑 마주보고 있는 변을 우리 빗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빗변과 90도의 위치가 정해져 있는 순간, 우리 너를 밑변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고, 너를 높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이게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직각삼각형에서는 또 중요한 것이 있다? 뭐냐면, 삼각형은 세 각이 존재하지만 직각삼각형에서는 한 예각과 직각삼각형이니까 당연히 90도라고 하는 각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 예각과 90도가 있을 때에 나머지 한 예각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미 90도라고 직각삼각형이야 라고 얘기를 해볼게. ABC라고 하는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이야 라고 이름을 붙였어. 여기 이제 ABC라고 하자. ABC. 근데 이제 요 각을 60도라고 문제에서 줬다? 그러면 요 각이 30도라는 걸 내가 바로 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삼각형에서 세 각의 크기 중에 두 각을 무조건 알아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 말고 직각삼각형은 이미 90도라고 하는 각을 준 거기 때문에 각 하나만 알게 되면 나머지 각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요거에 좀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직각삼각형의 합동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 직각삼각형에서는 그러면 특이한 아이들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지금 90도라고 하는 각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90도라고 하는 직각과 빗변이라고 하는 특이한 애들이 있지. 나머지 뭐 높이나 빗변이나 뭐 동그라미 각이나 X각이나 이건 삼각형의 합동에서 S와 A에 해당되는 부분일 것인데 90도라고 하는 것과 빗변이라고 얘기하는 특이한 아이들이 있어요. 특이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직각과 빗변을 같게 했을 때의 직각삼각형의 합동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가보도록 할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빗변의 길이라고 얘기할게. 빗변의 길이와 나머지 또 다른 한 변? 이렇게 하자. 빗변의 길이와 또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같은 경우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직각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직각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고요. 반대편에 직각삼각형 DEF가 있다고 해볼게요. 지금은 내가 야 합동이야 라고 해서 그냥 똑같이 그려놨지만 이 상황을 한번 놓고 얘기를 해볼게. 자, 여기가 90도, 여기가 90도였기 때문에 얘가 빗변입니다. 10cm라고 잡아놓고 여기도 10cm예요. 왜? 빗변의 길이 이미 같다고 얘기를 할 거야 했었으니까. 그럼 직각삼각형이니까 둘 다는 당연히 90도가 존재하고 있을 것이고 얘들아. 또 다른 한 변은 예시로 여기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여기와 여기. 여기를 4cm, 여기도 4cm다 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이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겠지만 사실 10cm와 4cm, 10cm, 4cm가 이루어져 있으면 여기 나머지 한 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구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얘네들이 합동이 될 수밖에 없는 요소인데 얘네들이 이미 합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직각삼각형의 합동이야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90도는 수학에서 대문자 R을 사용해서 나타낼 거야. 우리가 삼각형에 합동했을 때 길이를 S라고 표현했고 각을 A라고 얘기했던 이유를 말했어요. S는 뭐 사이드, A는 앵글. 그럼 90도의 R은 뭐냐면 right angle이라고 해서 90도라고 하는 것의 알파벳 R을 데리고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빗변은 H. 그래서 내가 빗변과 right angle
직각이 같다라는 것을 하나 확인을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R이라고 쓸게 그냥 R이라고 쓰고 그럼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S라고 붙여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 첫 번째는 빗변과 90도 직각과 빗변의 길이 그리고 또 다른 한 변, 빗변이 아닌 또 다른 한 변의 길이를 가지고 RHS 합동입니다 라고 언급할 수 있다고. 그럼 포인트는 뭐냐? 선생님 그럼 빗변 길이 안 보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랑 90도만 있으면 RHS라고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순서는 90도 빗변이 먼저 나와 있어야 돼. 90도와 빗변이 먼저 나와 있고 난 다음에 뭐 S합동을 쓰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 첫 번째 공부했어요. 빗변과 그리고 직각과 빗변 그리고 빗변이 아닌 또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같을 때 RHS 합동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더라. 자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뭐냐? 두 번째 조건은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길이를 무조건 확인해 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빗변의 길이와 이번엔 90도가 아닌 또 다른 예각의 크기가 같은 경우 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합동인 직각삼각형 두 개를 찾아놓고 얘가 왜 직각삼각형 합동조건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90도 있었고요. 빗변의 길이는 당연히 같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했었어. 그지? 그래서 90도 R과 빗변 H가 이미 같다는 걸 확인해 놓고 90도가 아닌 또 다른 예각이라고 얘기했어, 얘들아. 그럼 여기를 선생님이 30도라고 해볼게. 그럼 얘랑 대응되는 형태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30도라고 잡을 것이야. 자, 그래서 90도가 아닌 또 다른 한각의 크기 RHA 합동. A가 우리 각이었잖아요. 합동조건 얘기할 때요. 그래서 RHA 합동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라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만약에 대응되는 요 30도가 아니라 대응되지 않은 요 각의 크기를 주면 합동 아닌가요? 아 이것도 합동이야. 내가 말했잖아. 90도가 있고 나머지 한 예각 크기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90도가 있는 상황에서 한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나머지 한각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당연히 30도 나왔으니까 얘네들은 RHA 합동이 된다. 아 선생님 그러면 90도랑 또 다른 한각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럼 그럴 때는 ASA 합동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좀 염두를 해두시고 내가 90도랑 나머지 한각의 크기를 알고 있지만 빗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을 찾지 못할 때에는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요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합동 이제 두 가지 배웠습니다. 당연히 이 두 가지들의 포인트는 90도, 직각삼각형이니까 90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빗변 H는 무조건 H를 고려하지 않고 RHA를 쓴다? 말 안 되는 거야. H를 당연히 고려하고서 RHS든 RHA든 왜? 이름 자체가 RH잖아. 그지? H가 빗변의 길이라고요. 알겠죠? 빗변의 길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RHS 합동, RHA 합동 이렇게 두 가지 조건도 추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들아 직각삼각형이 아닌데 RHS랑 RHA를 쓸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직각삼각형에 R이 있잖아. 그 R이 90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다음과 같이 맞추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야. 그럼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첫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첫 번째냐? 이렇게 가볼게요. 자, 우리 각을 나타낼 때는 반직선 두 개가 있다고 배웠어요. 이 반직선 두 개가 반직선 OX, 반직선 OY 이렇게가 있습니다. 자, 처음엔 바로 뭘 해볼 거냐면 얘들아 나는 각 XOY라고 하는 것을 이등분하는 선을 작도할 거야. 이건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등분이 되었으니까 우리 여기를 동그라미 각이야 라고 표시를 해볼게. 그럼 우리 이 파란색 선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각의 이등분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럼 얘들아 나는 요 X라고 하는 점에서 그 각의 이등분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하나
그려볼게요. 우리 거리라고 하는 건 당연히 90도 표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각의 이등분선에서 이 반직선에 이르는 거리를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거리를 표시를 하였을 때 보면 요 1번과 2번이 각각 직각삼각형이라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럼 얘가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나는 1번 직각삼각형과 2번 직각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다. 왜요, 선생님? 자, 일단 90도 있어요, 90도. 그럼 직각삼각형 90도 확인했고 H를 찾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땡큐야. H가 공통이에요. 그죠? 그래서 직각 있고요. H 공통인 거 확인했어요. 이제 또 다른 하나만 확인하면 합동이다라고 완벽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또 다른 하나가 바로 뭐가 된다? 여기가 된다. 이게 뭐예요? 90도가 아닌 또 다른 예각. 90도가 아닌 또 다른 예각의 크기가 같을 때 그래서 RHA 합동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RHA 합동이 된 순간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뭐냐? 선생님 여기를 편의상 P라고 잡아볼게. 그래서 1번 직각삼각형과 2번 직각삼각형의 RHA 합동이므로 나는 PX와 PY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풀어서 뭐라고 쓰냐? 각의 이등분선을 작도하였을 때 각의 이등분선과 각을 이루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항상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선생님 왜 항상 같아요? RHA 합동 이거 얘기해 주면 돼요. 됐지? 이번엔 두 번째. 두 번째는 사실 얘랑 크게 차이는 없지만 이 과정을 반대로 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반직선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각이 있습니다. 여기를 X, 여기를 O, 여기를 Y라고 이름을 붙여볼게. 자, 그러면 OXY, 미안해. XOY라고 하는 각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첫 번째는 각을 그냥 바로 이등분을 해버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반직선 OX와 반직선 OY한테 이르는 거리가 똑같은 점 P를 잡았어. 이르는 거리가 똑같은 점 P의 위치를 잡았어요. 그럼 그 똑같은 상황에서는 나는 무조건 꼭지점, 각의 꼭지점 O가 P는 한 점에서 한 직선 위에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각을 이루는 두 반직선에 거리가 같은 점을 만들었다. 그럼 그 점은 요 O라고 하는 각을 2등분하는 선 위에 있습니다. 얘랑 순서가 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등분하는 선 위에 무조건 점 P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1번 직각삼각형, 2번 직각삼각형이 뭔데? 합동이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돼요, 안 돼요? 그래서 2등분선 위에 있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 1번과 2번 직각삼각형도 RHA 합동이라고 증명하면 되나요? 자, 가볼게요. 자, 1번 직각삼각형과 2번 직각삼각형의 합동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왜요? 여기 90도. 왜냐면 거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90도. 거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90도가 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R이 올 거고 그 다음 너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우리가 거리가 같은 걸 증명했잖아요. 거리가 같은 걸. 그래서 그걸 S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왜? 근데 이거 2등분한 거 아니에요? 아직은 2등분한 걸 몰랐어요, 우리는. 아직은 2등분한 걸 모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빗변이 공통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RHS 합동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 역에 대해서도 성립합니다라고 설명했을 때 활용되는 직각삼각형의 합동은 RHA 합동이 아니라 RHS 합동이다라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요렇게 진행을 할 수 있고 요거는 선생님이 수업 영상을 날려서 추가적으로 촬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대표 문제들은 선생님이 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직각삼각형의 합동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물론 직각삼각형도 삼각형이기 때문에 SSS 합동, SAS 합동, ASA 합동 쓸 수 있어, 얘들아. 직각삼각형인데 왜 RH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직각삼각형도 일단 삼각형 안에 있는 종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직각삼각형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게 RHS 합동, RHA 합동을 추가로 쓸 수 있는 거고 무조건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SSS, SAS, ASA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합동 조건을 활용하는 과정 중에서 90도 찾았고 빗변의 길이가 같은 것도 찾았다? 그럼 그때는 RH를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때는 RHS, RHA를 활용해서 정답을 써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얘는 있지?
되게 많이 활용된다?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왜 얘네가 이렇게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각의 이등분선이 왜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인지는 90도, 즉 직각삼각형의 합동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거 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만 직각삼각형의 합동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또 날렸던 피타고라스 정리 부분 선생님이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직각삼각형의 합동을 공부했잖아. 그치? 그게 뭐였어? 90도 직각이 같고 빗변의 길이 h가 같았을 때 이 같다는 전제를 찾고 나서 그 다음 직각삼각형 합동을 써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빗변의 길이가 같지 않은 걸 가지고서 RHA나 RHS 합동을 당연히 활용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 그래서 RHS와 RHA 합동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계속 이제 교과서마다 순서가 다르기는 해요. 피타고라스 정리 파트가 도형에 닮으면 마지막에 오는 파트가 될 수도 있고, 삼각형의 성질 파트에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선생님이 쓰는 교재는 직각삼각형 합동하고 나서 피타고라스 정리 파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얘들아, 수학에서는 정의가 중요하고 그 정의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문장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정리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2학년 2학기 처음 이제 도형의 성질 공부를 하면서 그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럼 사실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하는 것은 이 정리는 정의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어떠한 성질이나 문장이구나, 증명을 할 수 있는 어떤 문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수학자가 발견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야. 그럼 사실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어떤 건가요, 선생님? 직각삼각형의 정의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직각삼각형이 아니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그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문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직각삼각형이 와야 되니까 직각삼각형을 그려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직각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ABC가 있고, ABC가 있고, 우리가 여기를 C의 대변으로 스몰 c라고 붙이고, 얘들아. 너를 A라고 붙이고, 너를 B라고 붙여볼게. 책에 나온 거대로 할까? 빗변을 C로 갈까? 빗변을 C로 갈게. 미안. 얘를 ABC라고 갑시다. 그럼 ABC라고 가면, 대변,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빗변의 제곱은 얘가 빗변이잖아, 얘들아.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야. 그럼 얘가 뭐라 그랬어? 직각삼각형의 정의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문장. 그럼 우리끼리 그냥 용어로 편하게 직각삼각형의 성질이라고 기억을 하는 게 훨씬 편하다 이 말인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 선생님 저희는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예시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예시로. 뭐냐면 직각삼각형이고 여기가 3이었, 여기가 4였고 여기가 3이었대. 야 그럼 여기 구해줘. 그러면 이 물음표가 빗변이니까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아요 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요 나는 물음표의 제곱, 즉 빗변의 제곱은 16 더하기 9가 되면서 그것이 25였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25가 되게 하는 거 누구 있냐고. 5가 있다고, 5가.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요걸 가지고 내가 활용을 할 수 있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직각삼각형의 정의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문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 그 문장이 바로 결국엔 직각삼각형의 성질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외워라 라고 얘기하는 건 수학이 아니잖아. 그럼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수학자가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어떻게 도입을 했고 또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갔는지 그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피타고라스는 어떻게 증명을 했냐면 넓이를 이용한 증명을 했습니다. 넓이를 이용하여
증명을 했습니다. 그 밖에 얘들아,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증명법이 있어요. 뭐 유클리드 증명법, 바스카라 증명법, 가필드 증명법 뭐 다 있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 피타고라스가 어떤 증명법을 이용해서 야 이제 직각삼각형은 다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변의 길이가 A 더하기 B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A 더하기 B야. 이거 지금 정사각형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는 무슨 짓을 할 거냐면 3개, 5개 3개, 5개 그리고 3개, 5개 그리고 3개, 5개 요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좀 구분지어서 설명을 해줄게. 여기를 A라고 보고 여기를 B라고 둘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으로 선생님이 그린 건데 여기도 그럼 A고 여기도 그러면 B가 될 거고 A가 될 거고 B가 될 거고 A가 될 거고 B가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들아 이거 지금 정사각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정사각형, 정사각형, 정사각형 그러면 지금 이 1번 직각삼각형, 2번 직각삼각형, 3번 직각삼각형, 4번 직각삼각형이 다 뭐야? 합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다 합동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요것을 여기에다가 합동인 직각삼각형 4개로 만들어서 정사각형을 정의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여기 길이가 빗변 길이 C 라는 거죠. 빗변 길이 C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넓이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가 증명을 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정사각형의 넓이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사각형의 넓이. 그럼 정사각형의 넓이는 첫 번째, 한 변의 길이가 A 더하기 B였고 한 변의 길이 A 더하기 B였으니까 그거를 제곱해서 정사각형 넓이를 얘기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4개의 직각삼각형과 지금 저 가운데에 보이는 이 부분 한 개의 정사각형 한 개의 정사각형의 넓이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선생님 저게 정사각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자 얘들아 여기 동그라미가 여기 X각이라고 해볼게. 그럼 이거 지금 다 합동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동그라미가 여기 X각 될 거야. 그럼 여기 90도 되는 거 보이지 그지? 그 90도 여기도 90도. 그럼 봐봐 네 변의 길이와 네 각의 크기가 모두 다 같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사각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직각삼각형의 넓이 가보도록 할게요.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B였고 높이가 A였어. 그러니까 편의상 AB라고 쓸 건데 그것이 4개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저 색칠되어 있는 노란색 정사각형의 넓이는 C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나는 너를 약분하여서 2AB 그리고 플러스 C제곱 이렇게 올 건데 내가 이제 이 부분을 전개를 해볼 거야. 사실 우리가 전개하는 거 지금 배우지는 않았지만 곱셈 공식 할 때 배우는 거지만 우리 2학년 1학기 때 이제 훈련했던 친구들은 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전개하죠. 그죠? 얘를 전개하면 A제곱, AB 요거 B에 있는 AB 그리고 요거 B제곱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쁘게 좀 여기다 정리를 해보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얘들아 요식에 한번 집중을 해볼까요? 요식을 보시면요. 양변에 2AB 똑같이 있어. 그치? 그럼 남아있는 식이 뭐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되었다. 뭐야? 저기서 했던. 그죠? 뒷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더라.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야 그냥 뒷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아요 라고 하는 게 나중에 문제 풀 땐 그냥 바로바로 적용해서 쓰지만 왜 이렇게 증명을 하게 됐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수학자가 야 이거 내가 증명한 거니까 그냥 니네 외워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럼 뭘 이용해서 증명을 했어요? 넓이를 이용해서 증명을 했어요. 야 중간에 몇 번 끊었다가 갔는데 바스카라 증명법이랑 선생님이 살짝 헷갈렸어. 그래서 넓이를 이용한 증명법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더라 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뭐 피타고라스 정리를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들 이런 거 다 선생님이 같이 붙여서 얘기를 해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면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이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이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까? 무조건 한 내각이 90도이면 되는 거 맞아요. 맞는데요. 그거 말고요. 세 개의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뭐 하면? 같게 되면 그것은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할까? 우리 예각삼각형일 때랑 직각삼각형일 때 다시 가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20페이지에 삼각형 세 변의 길이에 따른 삼각형의 종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예각삼각형일 때, 둔각삼각형일 때, 직각삼각형일 때를 놓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고정되어 있는 변의 길이가 있고요. 요걸로 갈까? 여기서 쓸게. 고정되어 있는 변의 길이가 있고요. 예각삼각형 하나 그렸고요. 둔각삼각형 하나 그렸어.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지금 여기가 빗변이 되는 거야. 얘가 빗변. 사실 90도가 없는데 왜 빗변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 위치가 이렇게 바뀌면서 줄어든다는 게 보여야 돼요.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둔각삼각형이 될 때는 이 빨간색 변의 길이가 파란색 변의 길이로 바뀌면서 어떻게 된다? 더 늘어나는 게 보이지. 근데 그게 포인트야. 그럼 그게 포인트니까 만약 예각삼각형일 때, 즉 각시가 우리 C를 90도로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각시가 예각일 때는 C제곱 그리고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얘가 더 큰 거예요. 왜? 얘가 더 짧아졌잖아. 빨간색 길이보다. 그치? 자, 두 번째는 각시가 직각삼각형일 때 이건 직각삼각형 성질을 이용해서 같다라고 두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각시가 둔각일 때가 됩니다. 둔각일 때는 C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지. 왜? 파란색 길이가 더 길어졌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포인트 얘 하나만 더 갈게요. 각시가 예각이라고 해서 삼각형 ABC가 항상 예각삼각형 아니야. 그래서 예각삼각형이 되려면 예각삼각형 ABC라고 증명을 하려면 세 변의 길이를 다 따져야 돼. 세 변의 길이가 요거를 다 만족해야 돼. 알겠지? 하나만 만족하면 그냥 그 각만 예각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사실 예각삼각형은 세 각이 모두 예각이어야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하나만 만족한다고 해서 얘 예각삼각형이야 라고 보는 그 실수를 하지 마시고 예각삼각형이야 라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다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변의 길이에 따라서 삼각형을 구분하는 방법도 설명을 했고 추가로 둔각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각 하나가 둔각이면 나머지 두 개는 예각이 될 수밖에 없잖아. 우리 90도보다 각이 커지면은 무조건 삼각형 세네 각의 합이 180도니까 당연히 그거는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둔각삼각형은 둔각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둔각삼각형인 거 초등학교 5학년 때 4학년 때 배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요 한 가지 조건들만 만족하면 되는 것이고 예각삼각형일 때만 이렇게 세 가지 조건 다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 가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요거까지 해서 밀려있는 부분 영상들은 업로드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할게요.